1912년 샌디에이고 폭동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노동운동과 시민권 운동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이 폭동은 당시 샌디에이고 시의 공공연설 금지 조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과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사건의 배경과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1900년대 초반 미국 전역에서는 노동권과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주장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은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옹호하며 집회와 연설을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IWW 회원들이 도심의 공공장소 특히 5번가와 이스트리트 근처에서 집회를 열며 노동자들에게 단결을 촉구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연설을 자주 했습니다. 이에 지역 상인들과 경찰은 노동운동이 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발단 1912년 1월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공공장소에서의 연설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노동자들의 집회와 연설을 제한하려는 시도였으며 이에 IWW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IWW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법의 부당함을 항의하기 위해 자유연설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폭동과 충돌 1912년 2월부터 IWW 회원들은 조례에 항의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수백 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경찰서와 감옥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았으며 일부는 폭력과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충돌은 점점 격화되었고 경찰과 노동운동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민병대는 노동운동을 강경 진압했으며 특히 외부에서 지원하러 온 활동가들도 폭력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린치, 위협과 같은 극단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와 영향 언론의 주목 사건은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노동운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IWW의 영향력 증가 비록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IWW의 결속력과 상징성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자유연설 운동의 확산 이 사건은 이후 다른 지역의 자유연설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내 논쟁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았습니다. 1912년 샌디에이고 폭동은 단순히 지역적인 사건을 넘어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1912년 샌디에이고 폭동은 미국의 노동사와 시민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주요 인물, 세부 전개, 폭동의 여파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인물과 단체 세계산업노동자연맹 IWW는 급진적 노동운동 단체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국 서부에서 이동 노동자, 농장 노동자, 항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이들은 자유연설권을 중심으로 지역 노동자들에게 단체 행동의 중요성을 설파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적 리더는 윌리엄 헤이우드와 같은 급진적 노동운동가였지만 샌디에이고 사건에서는 지역 활동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경찰과 민병대 샌디에이고 시 당국은 자유연설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당시 법 집행기관과 민병대는 친기업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인들과 도시 엘리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적 진압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자경단 사건이 격화되자 일부 지역 시민들은 자경단을 조직하여 IWW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자경단은 연설가를 협박하거나 도시 외곽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하는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전개 IWW의 저항 공공연설 금지 조례가 통과된 후 IWW 회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체포되었지만
이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체포된 회원들은 감옥에서 단식투쟁이나 집단노래, 부르기 같은 저항을 통해 사법체계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체포와 과잉 대응,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감옥은 과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체포된 활동가들은 종종 폭력과 학대를 당했으며 일부는 스토게이트 오그의 수감 장소에 갇혀 극심한 환경 속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시민의 연대, 자유연설 운동을 지지하는 지역 시민들도 있었지만 기업과 상업 중심의 도시 엘리트들은 이 운동을 위험한 급진주의로 간주했습니다. 전국에서 지원을 온 활동가들은 종종 샌디에이고 경계에서 린치 위협을 받거나 도시로의 진입이 차단되었습니다. 주요 사건 1912년 5월 자경단원들은 수십 명의 IWW 활동가들을 강제로 기차에 태워 도시 밖으로 내보냈으며 이들을 다시는 도시로 돌아오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추방은 법적, 도덕적 정당성이 없었으나 당시 당국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3. 결과와 여파, 표현의 자유 문제화.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자유연설권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샌디에이고의 폭력적 탄압과 인권 유린을 보도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IWW의 지속적인 활동. 비록 샌디에이고에서 직접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IWW는 이후에도 미국 전역에서 노동권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자유연설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는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법적, 사회적 변화. 샌디에이고의 공공연설 금지 조례는 사건 이후에도 몇 년간 유지되었지만 노동운동과 언론의 압박으로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시민권 운동과 노동운동의 의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4. 샌디에이고와 폭동의 역사적 맥락. 샌디에이고 폭동은 단순히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당시 미국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이던 급격한 변화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긴장. 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은 산업화 시대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사회적 긴장의 한 예였습니다. 급진적 노동운동의 부상. IWW는 노동운동의 급진적 성격을 상징하며 샌디에이고 폭동은 이 단체가 직면했던 강력한 억압을 보여줍니다. 공권력의 편향. 샌디에이고 당국의 대응은 당시 공권력이 기업과 권력층의 이익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줍니다. 5. 샌디에이고 폭동의 세부적인 충돌 과정. IWW의 저항 전략. 체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술. IWW는 경찰의 대규모 체포와 폭력을 저항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활동가들은 순서를 정해 계속해서 연단에 올라가 연설을 하며 일부러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감옥은 과밀 상태에 빠졌고 이는 경찰과 시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전국적 지원. IWW는 샌디에이고 외부에서 활동가들을 불러와 지지의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전국의 IWW 지부에서 돈과 사람을 보내 샌디에이고의 자유연설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 당국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민병대의 탄압, 극단적 폭력. 경찰은 집회를 해산하고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구타당하거나 도로에 질질 끌려가기도 했으며 감옥에서 음식을 제한당하는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스토게이트 운영. 감옥이 가득 찾아 경찰은 옥외 수감, 시설 스토게이트를 설치해 체포된 사람들을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경단의 가담. 도시 외곽으로의 추방. 자경단은 IWW 활동가들을 도시 경계 밖으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차에 강제로 태워 다른 도시로 내보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시 돌아오면 죽을 것이라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핏빛 폭력의 밤.
한 사건에서는 자경단이 수십 명의 활동가를 도시 외곽으로 끌고 가 심하게 구타한 뒤 낙후된 지역에 방치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으며 샌디에이고 당국이 과도한 탄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샀습니다. 6. 당시 언론의 반응. 지역 언론과 상반된 보도. 샌디에이고의 보수 언론. 지역 신문들은 노동운동을 위험한 급진주의로 묘사하며 폭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특히 상업 이익에 기반한 주류 언론은 IWW의 활동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몰아갔습니다. 전국적 언론의 비판. 반면 샌디에이고 외부의 진보적 언론은 사건을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로 보고했습니다. 특히 시 당국과 자경단의 극단적 폭력과 린치 위협은 전국적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 샌디에이고 폭동의 법적 정치적 결과. 법적 대응. IWW 활동가들의 소송. 일부 활동가들은 샌디에이고 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법 체계는 기업과 당국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IWW의 주장은 대체로 묵살되었습니다. 공공연설 금지 조례의 유지. 사건 이후에도 샌디에이고의 공공연설 금지 조례는 몇 년간 유지되었으며 이는 노동운동의 탄압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전국적 압박으로 인해 조례는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정치적 변화. 노동자 계급의 각성. 샌디에이고 사건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큰 연대와 급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IWW에 가입했으며 이 사건은 노동운동이 단순히 경제적 요구를 넘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포함해야 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 당국의 이미지 훼손. 샌디에이고 시는 전국적으로 비판받으며 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자경단의 폭력이 알려지면서 민주적 원칙에 반하는 도시로 낙인 찍혔습니다. 8. 역사적 의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1912년 샌디에이고 폭동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운동의 발전. 비록 샌디에이고에서 IWW가 직접적인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은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도시에서 유사한 자유연설 운동이 일어났으며 IWW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역 갈등의 보편적 상징. 샌디에이고 사건은 단순히 특정 도시의 충돌이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 계급의 대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이후 미국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와 기업 간 갈등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9. 사건 이후의 IWW와 샌디에이고. IWW의 활동 지속. 샌디에이고 사건 이후에도 IWW는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특히 서부의 광산과 철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사회 변화. 샌디에이고는 사건 이후 급진적 활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지만 지역 노동자들과 시민권 운동가들 사이에서 더 강한 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적 폭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현대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문제를 논의할 때도 자주 언급됩니다.